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정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재혼 소동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돈도 많고 고집도 센 할아버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숨막히는 갈등,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올해 35 평범한 직장인이죠. 그런데 요즘 제 가족은 평범과 거리가 멉니다. 사건의 시작은 몇 달 전 우리 할아버지의 재혼 선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75세, 이 동네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꽤 큰 재산을 모으신 분이에요. 다만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 분으로 유명했죠.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 할아버지는 홀로 지내셨어요.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곁을 자주 찾아가며 챙겼지만 정작 본인은 늘 혼자가 편하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가족 회의를 소집하시더니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 재혼할 거야. 50대 후반 아주머니랑 만나고 있어. 온 가족이 멍해졌습니다. 우리 아빠는 바로 이 말을 짚으며 한숨을 쉬었고 큰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긴 뭐가 갑자기야. 나도 사람이다.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그녀는 참 좋은 사람이야. 할아버지는 단호하셨죠. 하지만 저희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대 후반? 아직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를 만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재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큰아버지가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챙겼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런 분을 데려오시면 어떻게 해요? 재산 문제도 생각해야죠. 재산 문제? 내가 번 돈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가 내 인생을 간섭할 권리 없어. 그 후로 가족 간의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아주머니와 만나신 지 몇 달밖에 안 됐지만 결혼 얘기를 서두르셨고 저희 아빠와 큰아버지는 작당하여 결혼을 막으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주머니에 대해 알아보자며 사설 탐정을 고용했죠. 몇 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온 가족은 경악했습니다. 그 아주머니 2번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부동산 재벌이었고 이혼 후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꽤 돈이 많은 분이셨지만 이혼 소송 끝에 재산의 절반을 가져갔죠. 이건 명백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재산을 노리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접근한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분의 과거를 보세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과거가 어쨌다고. 그녀가 날 얼마나 아껴주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너희는 돈 얘기만 하잖아. 그 후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말했죠. 저는 정말 어르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점도 이해하지만 저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너무 속상해요. 저희 엄마마저 그래도 참 예의 바른 분 같아 보이는데. 라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와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할아버지와 이야기로 풀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법적으로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죽어야 직성이 풀리겠냐. 나도 내 삶을 즐길 권리가 있어. 너희 때문에 당장 혼인신고할 거야.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주머니와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크게 실망했죠. 하지만 며칠 후 뜻밖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혼인신고 후 할아버지가 여행을 떠난 사이 아주머니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네, 여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저 사람이 재산을 내 이름으로 넘기기만 하면 당신이랑 살 수 있어요. 이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들은 할아버지는 분노하며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발각되면서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았지만 가족들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역시 가족밖에 없다고 하시며 조용히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할아버지는 최근 또 새로운 분과 만남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엔 40대 후반이라나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 할아버지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번엔 40대 후반의 참한 여자야.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아빠는 손을 덜덜 떨었고 엄마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큰아버지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또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그분은 또 어디서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났다. 커피도 맛있고 주인 여자가 참 반듯해. 말도 잘 통하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느껴져. 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가 할아버지에게 진심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상대는 40대 후반, 할아버지보다 무려 30살 가까이 어린 여자라니요. 며칠 후 그 여자를 직접 보게 됐습니다. 이름은 유진 씨, 47살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상당히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특히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주 공손하고 다정하게 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르신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유진 씨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저희 가족들은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 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살이나 어린 여자가 할아버지에게 진심일 리가 없잖아요.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큰아버지는 할아버지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해 유진 씨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20대 초반에 아이돌 연습생으로 활동했지만 데뷔에 실패하고 카페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한 번 했고 이혼 후 카페를 운영하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페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빚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빚. 저희는 이 단어에 꽂혔습니다. 분명 그녀는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 할아버지와 결혼하려는 게 아닐까요? 아빠와 큰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직언했습니다. 아버지, 그분 과거를 알아봤습니다. 빚이 많으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할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다 큰 어른이 그런 문제도 모르고 결혼하겠냐? 내가 빚을 갚아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녀는 내 돈에는 관심 없다. 아무리 설득해도 할아버지는 막무가내셨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할수록 유진 씨와의 결혼 의지를 더욱 굳히셨죠. 저희는 유진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빠와 큰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동행했죠. 카페에서 만난 유진 씨는 아주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어르신께 접근한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따뜻함과 진심에 끌렸어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버지가 그걸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나요? 유진 씨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죠. 어르신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도 완벽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탐정이 추가로 가져온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유진 씨는 최근 카페 매각을 위해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카페 매각 후 할아버지와 결혼하겠다는 계획을 돕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성이 유진 씨의 첫 번째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할아버지께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게 그 여자의 진짜 정체입니다. 아버지의 돈만 노리고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자료를 보고는 결국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유진 씨와의 대화를 통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울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접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어르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 할아버지는 분노하며 결혼을 취소하셨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또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번엔 30대 후반의 싱글맘이라나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이번엔 나이도 더 젊고 성격도 참 좋아. 순간 온 가족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빠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큰아버지는 바로 질문을 던졌죠. 또요. 아버지, 이번엔 몇 살입니까? 38살. 38살이라는 숫자에 모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와는 40살 가까운 나이차. 게다가 그 상대가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난 사람은 지영씨. 그녀는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며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와 만난 계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책하다가 꽃집에 들어갔는데 그녀가 얼마나 친절하던지. 아들까지 나를 삼촌처럼 따르고 참 보기 좋더라고. 할아버지는 이미 지영씨와 그 아들을 자주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꽃집을 들러 함께 식사를 하고 심지어 아들과 놀아주는 모습까지 보였다죠. 가족들은 점점 긴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번에도 진심이라며 결혼 이야기를 꺼낼까 봐 두려웠죠. 가족들이 지영씨를 직접 만나게 된 날 그녀는 정말 단아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저희를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영씨는 어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와 꽃집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긴장한 채 지켜봤습니다. 특히 큰아버지가 바로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와의 나이 차가 큰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지영씨는 잠시 당황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결혼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그저 어르신이 제게 많은 위로가 되고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가족들의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렸지만 여전히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영씨를 만나면서 아들 선물을 사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최신 장난감, 고급 옷, 심지어 태블릿까지 사주셨죠. 가족들은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영씨는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이었죠. 게다가 그녀가 운영하는 꽃집은 적자 상태로 할아버지에게 의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분도 빚이 많습니다. 또 이용당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정이야 있을 수 있지. 중요한 건 그녀가 날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거야.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지영씨와의 관계를 점점 더 진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지영씨와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가족 모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전격 발표를 하셨죠. 나 지영이와 결혼할 거다. 아들도 내가 책임질 거야. 가족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발표 이후 지영씨가 잠적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마련해준 집도 비어 있었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선물들을 챙겨 사라진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다행히 가족들의 위로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할아버지의 로맨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란 사실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